안녕하세요. 영화 라라랜드 제작 계획서를 발표할 이은비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라라랜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 데이미언 셔즐 감독의 드라마, 뮤지컬, 멜로 등 혼합 장르 영화로 주연으로는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나옵니다. 라라랜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별들의 도시 라라랜드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배우 지망생 미아가 만나 서로의 미완성된 무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영화 제작사의 소개, 라라랜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작품 소개, 라라랜드의 마케팅 플랜, 그리고 투자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라라랜드의 제작사 중 대표되는 두 제작사는 서밋 엔터테인먼트와 블랙 라벨 미디어가 있습니다. 서밋 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일라이트, 존 윅, 엔더스 게임, 나우 유 시 미 등 대중성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였고 블랙 라벨 미디어는 미국의 독립 영화들을 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성 있는 작품을 선호하는 제작사와 예술성을 선호하는 제작사가 만나 영화 라라랜드에서는 작품성과 예술성 모두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등 실제 뮤지컬을 영화화한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음악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뮤지컬 원작 영화에서 벗어나 직접 음악을 만든 음악 영화들이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예로 위대한 쇼맨,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트와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라라랜드는 이들처럼 음악과 드라마 모두 강렬한 인상을 남길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관객층인 20, 30대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만한 소재인 사랑과 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방황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남녀를 통해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위로를 가져다 줄 생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2015년 서밋 엔터테인먼트는 사랑과 꿈을 소재로 한 라라랜드를 통해 뛰어난 음악과 누구나 겪어보는 슬럼프에 있는 남녀 주인공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자 합니다. 라라랜드의 작품 개요로 제작 일정은 2015년 8월 개봉 예정이고 한국 기준으로는 2016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본과 감독 모두 데이먼 샤젤이며 음악은 그의 대학 동료이자 위플래시 제작진이었던 저스틴 허이츠 그리고 파셀 램폴이 맡았습니다. 라라랜드의 기획 의도는 최근 뮤지컬 영화의 흥행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자 하며 영화 위플래시로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 사로잡은 감독 데이미언 셔즐의 첫 음악 영화를 선보이는 데에 있습니다. 또 방황하는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들의 현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이야기와 음악으로 관객에게 눈과 귀 모두 만족시키며 감동을 전해올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목표 및 기획 의도는 불리지 못한 노래와 실현되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부유하는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꿈을 가진 예술가들이 펼치는 사랑과 이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시놉시스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라라랜드에서 꿈과 사랑 속 방황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바스찬이라는 캐릭터는 30대 초반 남자로 현실에 살지 않고 이상적인 인물로 재즈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아라는 인물을 만나고 현실적인 그녀를 보며 그도 밴드에 들어가 활동을 하지만 이내 버티지 못하고 나오게 되며 미아와 이별을 겪은 후 그의 꿈이었던 재즈클럽을 차리게 됩니다. 이에 맞는 배우로는 라이언 고슬링이 있으며 1980년생 출신으로 노트북으로 이름을 알리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아 역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세바스찬과 달리 현실적인 인물로 배우가 되기 위해 꿈의 도시인 LA로 와 바쁘게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디션을 보면 떨어지기만 할 뿐 그녀에게 세바스찬은 그녀가 1인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세바스찬과 이별을 겪고 그녀는 이후 배우의 인생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에 맞는 배우로는 엠마 스톤이 있고 1988년 출생, 2007년부터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와는 크레이지 스투피드 러브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라라랜드의 감독은 85년생 젊은 나이의 감독으로 위플래시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화 제작 스케줄의 경우 마지막 개봉날은 미국 기준으로 하였고 프리 프로덕션은 약 2달, 프로덕션 약 4달, 포스트 프로덕션은 3달로 생각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시사회와 배급을 제외한 홍보와 광고는 프로덕션을 시작한 기점으로 시작해서 개봉하고 난 이후까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통계를 본 결과 외국 영화의 점유율이 한국 영화의 점유율과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영화의 점유율이 2015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5년간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 5위 안에 외국 영화가 2개씩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행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겨울왕국, 레미제라블, 비긴 어게인 등 외국 메이저 영화사에서 만들어진 뮤지컬 장르 영화는 한국 흥행 순위에 쉽게 오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라랜드를 포지셔닝 해봤는데요. 음악과 드라마 장르, 그리고 꿈과 사랑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시로 든 다른 영화들에 비해 라라랜드는 드라마보다 음악 장르에 더 가깝고 꿈과 사랑 이야기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을 통해 적합한 마케팅을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메인 컨셉은 꿈꾸는 바보들을 위한 사랑 이야기로 잡으며 꿈 그리고 사랑이라는 소재를 모두 강조하였고 이 영화의 셀링 포인트를 OST, 캐스팅과 감독, 영상미, 그리고 영화 상영 시기의 주요 타겟층이 공감할 만한 소재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셀링 포인트를 활용해 만든 태그라인은 밑에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음악 영화로 OST를 통한 이슈화가 가능하다는 점, 꿈과 사랑에 대한 주제로 영화의 주 관객층이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잘 알려진 배우인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왓슨이 주연으로 출연한다는 점을 꼽아보았습니다. 반대로 약점으로는 잔잔한 스토리로 호불호가 갈릴 것이 예상되고 위플래시로 이름을 알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친숙하지 않은 감독이라는 점을 꼽아보았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요인으로는 며칠 뒤 개봉하는 유니버셜 피처스의 음악 애니메이션 싱이 있는데요. 같은 음악 장르라는 점이 라라랜드에 타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로는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잘 되는 음악 영화라는 점, 그리고 영화의 주 타겟층이 20, 30대가 시험이 끝난 대학생이거나 연말을 즐기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마케팅 분석을 통해 정리해본 마케팅 포인트로는 꿈을 강조한 환상의 도시 라라랜드, LA로 온 세바스찬과 미아, 이들과 함께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라고 적어보았고 반대로 사랑을 강조한 현실 속 발견한 라라랜드에서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는 관객들에게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환상적인 영상미와 음악을 통해 위로를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음악과 뮤지컬스러운 연출들 그리고 화려한 영상미를 통해 이들에게 관객에게 꿈의 도시인 라라랜드 속 두 인물을 보여주며 이들의 현실과 사랑 이야기에 공감하며 같이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라라랜드의 제작비 예산을 간략히 적어보았는데요. 총 3천만 달러로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에서는 1,500만 달러,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총 금액의 30% 정도인 1,000만 달러로 예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손익분기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적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제한사항으로는 제작비를 투자한 메인 투자사에서는 총 제작비의 2,200만 달러, 배급사에서는 800만 달러를, 그리고 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투자사와 제작사의 지분 비율이 60대 40의 비율로 나누어지게끔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라라랜드의 마케팅 기획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